대부분 어떤 지역에 사는지, 뭐 남성, 여성인지, 나이는 어떤지, 뭐 자기가 있는지 이런 특성들 몇 가지를 선택할 수 있게 하고 그 특성에 맞는 사람들에게 이 광고가 노출되도록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파는 상품 중에 하나는 스피치 강의거든요. 애 같은 말투를 고쳐주는 게 저의 사업 아이템 중 하나인데 만약에 자기 개발에 관심 있는 2030 여성을 메타 광고로 타겟팅해서 돌린다고 한들 애 같은 말투를 바꾸고 싶은 그런 사업을 구매할 수 있는 니즈가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나 될까요? 그렇게 많지 않은데 그 사람들한테 노출시키기 위해서 내 돈을 대는 거죠. 그런데 내가 애 같은 말투 바꿔드립니다라는 썸네일을 통해서 클릭해서 들어온 사람들은 어떨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사업이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페인 포인트를 정확히 공감하는 사람들만 여기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심지어 내가 광고하는 영상의 뒷부분까지 시청했어. 그럼 정확히 이미 나에게 설득이 된 사람들이 아주 긍정적인 마음으로 호의를 가지고 내 광고를 들어주겠죠. 저는 이럴 수 있는 광고 방법은 컨텐츠 마케팅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 어떤 전단지도 메타 광고도 그 어떤 다른 광고도 이렇게까지 나에게 호의적인 광고 시청자층을 만드는 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3가지 알겠어. 유튜브 떡상하면은 조회수 늘어서 많은 사람들이 구입하는 거 알겠어. 그런데 떡상이 쉽냐고, 바이럴이 쉽냐고, 그 조회수가 쉽냐고 이런 질문이 이제 나올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바이럴 시키는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높은 조회수의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데에 대해서 실질적인 테크닉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거는 정말 뻔한 이야기일 수 있는데요. 그래서 뺄까 하다가 그래도 넣었어요. 뻔한 이야기라고 남들이 볼 때는 생각을 하는데 내가 광고를 하려고 하면 자꾸 이걸 잊더라고요. 광고부터 하지 말고 일단 보는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걸 만들어야지 이 사람이 내 말을 듣는다. 광고부터 처음부터 해버리면 너의 브랜드 철학이 어떤지, 너가 어떤 인생을 살았고 너의 생각이 어떻고 메시지가 어떤지 아무도 궁금하지 않아요. 처음에는 궁금하지 않아요. 브랜드의 찐팬이 되면 그때는 다르겠죠. 샤넬의 창업자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샤넬을 창업했는지 이런 것들은 궁금할 수 있겠죠. 하지만 지금 내가 어떤 생각인지는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궁금하지 않은데 자꾸 내 얘기를 하고 제가 유튜브를 시작합니다. 저의 유튜브 첫 영상입니다. 이런 자꾸 나의 사소한 일상과 개인정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전혀 보는 사람들은 그거에 대해 궁금하지 않아요. 우린 그걸 꼭 인지하고 시작을 해야 되고요. 보는 사람들이 이 영상을 시간을 써서 봐야 할 이유를 확실히 만들어주는 영상인가? 이걸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모든 컨텐츠를 고민해 주셔야 합니다. 정말 뻔한 이야기지만 내가 만들기 시작하면 자꾸 망각하게 된다는 거. 계속해서 이걸 써놓고 떠올리시면서 모든 테크닉을 이어나가셔야 돼요. 그렇다면 유튜브에서는 이런 말이 있죠. 알고리즘은 간택을 받아야 된다. 알고리즘의 간택을 받아야 운이 좋은 사람만 떡상을 한다. 이 말 저도 어느 정도는 맞다고 생각해요. 완전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운을 높이기 위해서는요. 될 만한 것들을 여러 번 시도해야지 그 중에 하나가 얻어 걸리는 거예요. 안 되는 걸 조금 잠깐 깨작 시도하고 안 된다고 하면 당연히 안 되겠죠. 그 운이 나한테 올 기회가 없으니까요. 택도 안 되는 영상으로 여러 번 시도하는 것도 의미가 없어요. 근데 어떻게 하는 영상이 떡상하는 건지 어떤 영상이 잘 되는 영상인지를 명확히 인지하고 그거에 대한 작전을 짠 다음에 그걸로 10개 영상을 만들어 봐요. 10개 다 떡상한다고 절대 장담 못하지만 하나는 떡상할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확률을 높이는 작업은 할 수 있어요. 알고리즘의 간택은 운이지만 그 운에서 확률을 높이는 건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우린 2개가 완성돼야 돼요. 떡상할 만한 영상을 일단 기획해서 만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영상을 여러 번 유의미한 횟수로 시도를 해야 돼요. 그러면 그 중에 하나는 간택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영상이 떡상할 만한 영상인지를 생각해 볼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썸네일이 반 이상이에요. 일단 클릭하고 들어와야겠죠? 그래서 유튜브에 우리도 유튜브를 보는 사람 입장으로서 이런 화면이 떴을 때 이 6개 중에 내 거 하나가 떴을 때 내 거가 클릭하고 싶은가? 이걸 생각을 해봐야겠죠? 정확한 썸네일에 대한 테크닉들은 이따 뒷부분에서도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 6개 중에 4개 충분히 클릭해야 될 이유가 있는가를 항상 고민해 보셔야 되고 저는 유튜브를 볼 때 어떻게 하냐면 클릭해요. 클릭하기 전에 딱 멈춰요. 잠만, 나 이거 왜 클릭했지?
내가 여기서 나오는 무슨 단어에 꽂혀서 그게 매력적이었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쇼츠 같은 거 내리다 보면은 누가 뭐뭐 할 수밖에 없는 소름 돋는 이유 막 이런 것들 있죠. 그럼 저는 막 소름 돋는 이유? 뭐 그게 엄청 대단한 내가 모르는 사실이 있나? 이러면서 궁금해서 그냥 클릭하게 될 때가 있더라고요. 뭐 그런 것처럼 사람마다 끌리는 포인트는 다르겠죠? 혹은 어떤 사진이 마음에 들어서일 수도 있고 이 구도가 그냥 감성적이라 할 수도 있고 키워드 노예라는 말이 매력적이었을 수도 있고 또 사업 2년 후기, 뭐 넥스트 스텝 이런 게 공감되었을 수도 있고 사람마다 다르지만 내가 평상시에 유튜브를 볼 때 아무 생각 없이 보지 말고 아무 생각 없이 보다가 클릭했을 때 그 이유가 뭔지를 계속 기록해 놓으세요. 단어 때문인지 구도 때문인지 뭐의 위치 때문인지 색깔 때문에 이게 잘 보였다든지 정말 다양한 이유가 있겠죠. 그걸 기록하고 그거에 대한 감을 잡는 것부터가 일단 시작입니다. 그 다음은 첫 30초예요. 대부분 가장 어려운 게 클릭해서 들어왔는데 첫 30초를 보고 아 뭐야 별로네 하고 나가는 경우가 제일 많아요. 유튜브 스튜디오를 보면은 사람들이 언제 이탈을 했는지가 나오고 언제 가장 많이 시청을 했는지가 나오거든요. 대부분의 모든 유튜브들이 첫 30초를 넘기는 게 가장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첫 30초 동안 이탈하지 않을 이유를 확실하게 만들어주면 되겠죠? 근데 대부분 유튜브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누구입니다. 저는 어느 대학교 다니고 있고 이제 이번 창업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유튜브에서 첫 콘텐츠를 만들려고 하는데요. 이 콘텐츠의 주제는 뭐뭐입니다. 제가 이 콘텐츠를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하면서 1분이 지나요. 궁금하세요? 안 궁금하죠? 뛰어넘거나 뒤로 넘어갑니다. 그러면서 우리 유튜브는 힘들게 썸네일로 사람들 들어가게 해놓고 다 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그래서 우리는 이것도 꼭 기억해야 돼요. 첫 30초는 가장 중요한 30초다. 그럼 뭘 해야겠어요? 이 사람들이 기대하고 온 것들, 딱 궁금한 것들을 딱 알려주고 이 영상을 끝까지 봐야 될 이유들을 명확히 설명해 줘야겠죠? 그게 가장 높은 시청 지속 시간을 만들 수 있는 기본 오브 기본인데 대부분 그것들을 너무 많이 망각하고 있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제가 키움증권 채널에서 앵커를 했었는데요. 그때 피드백을 하면서 봤었는데 30초 동안 이 인트로가 나오더라고요. 이미 넘겼겠죠. 인트로 안 궁금하죠. 뭐 영화를 보면 영화를 봤지 굳이 키움증권 미국 주식 매수하려고 하는데 이 배경을 왜 30초 동안 보고 있겠어요? 이런 것들 나에게 객관화를 하지 말고 나를 객관화시키고 나는 이거 30초 동안 정말 힘들게 외주해서 돈 써서 만들었지만 이걸 들어온 사람들이 과연 궁금한 게 이걸까? 를 먼저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걸 정리해 보자면 1차 관문은 노출 클릭률이에요. 썸네일을 보고 썸네일이 노출됐을 때 몇 %가 클릭하는가. 이게 높아야 유튜브에서도 더 많은 사람들한테 노출을 시켜줘요. 그러니까 이게 기본 오브 기본이고 이건 즉 썸네일을 얼마나 매력적이게 만드는가 이것과 연결이 되겠죠. 두 번째는 시청 지속 시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첫 10초, 첫 30초 그게 다는 아니지만 그때 대부분 많이 이탈을 하니까 그걸 꼭 잡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라. 그리고 끝까지 봐야 될 이유를 만들어주라.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테크닉하게, 더 딥하게 이제 들어가 볼게요.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어떻게 썸네일을 그래서 노출 클릭률을 높게 만들 건데, 시청 지속 시간 10초는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미 유튜브 속에 있는 수많은 증명된 콘텐츠들을 어떻게 활용할 건데, 이렇게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강의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아서 제가 조금 말을 빠르게 할 수가 있는데 벌써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아서 빠르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노출 클릭률을 높이는 썸네일. 일단 유튜브 알고리즘에 대해 이해를 해야 돼요. 이렇게 와이파이 모양으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 제가 아나운서가 말하는 뉴스 리딩 잘하는 방법을 올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하나도 안 궁금하실 거예요. 근데 아나운서 준비생들은 궁금하겠죠. 그러면은 유튜브는 어떻게 할까요? 아나운서 준비생에 관심 있는 아주 좁은 표본, 이 와이파이에서 여기에 해당하는 아주 좁은 사람들한테만 이걸 노출해줘요. 근데 그걸 했는데 아 뭐야 아나운서 준비생한테 해줬는데도 이 영상 별로 클릭 안 하네? 그럼 그 영상 사장되는 거죠. 더 이상 노출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가 가다가 띠 하고 멈춰버립니다. 근데 아나운서 준비생들한테 뿌렸는데 오 반응이 완전 좋아. 보는 사람들마다 족족히 다 클릭하고 들어와. 그럼 유튜브에서는 어떻게 해요? 되게 흥미로운 영상인가 보네? 그럼 조금 더 표본을 넓혀볼까? 그러면은 말을 잘하고 싶은 모든 사람들 이렇게 점점 표본을 넓혀주는 거예요. 근데 말 잘하고 싶은 모든 사람들한테 노출했는데 이제는 사람들이 안 보네? 그럼 거기까지가 노출의 벽이 끝나는 거죠. 더 이상 확산되지 못해요. 근데 거기서도 사람들이 봐.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 개발에 관심 있는 모든 사람들. 이렇게 점점 조금씩 더 넓은 표본으로 노출이 확장됩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알고리즘이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키워드와 연관된 가장 좁은 표본으로 시작해서 여기서 1차 관문에 통과하고 나면 조금 더 넓은 표본, 조금 더 넓은 표본 하면서 점점 많은 일반인들에게도 넓게 뿌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나운서 준비생들에게만 관심 있는 영상을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뾰족하게 타겟팅해서 나는 한 명한테 높은 가격으로 팔겠어. 그렇다면 가능. 그런 사업 아이템이라면 그런 전략도 나쁘지 않겠죠. 왜냐면 100명이 본다는 건 유튜브 조회수 100은 정말 낮게 보이겠지만 100명이에서 진짜 엄청 비싼 사업 아이템 하나를 구매한다면 그거는 유의미하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고 싶다. 이게 목적이라고 한다면 표본이 넓어야 돼요. 자기 개발에 관심 있는 사람도 클릭해야 되고요. 말 잘하고 싶은 사람도 클릭해야 되고 첫 번째 관문인 아나운서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클릭해야겠죠. 그래서 내가 올릴 때 이 키워드와 이 제목이 같은 주제를 하더라도 넓은 표본으로 풀어낼지 좁은 표본으로 풀어낼지 그 말을 어떻게 설정하느냐는 내가 기획하기에 달려있어요. 그래서 표본의 법칙 이야기한 거고요. 확률을 높이는 최소 조건, 이거는 정말 테크니컬한 것들이고 꼭 이걸 한다고 무조건 떡상한다 이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냥 팁으로 알려드리자면 일단 숫자가 있으면 조금 더 노출 클릭률이 높더라고요. 제가 실험해 봤는데. 그리고 딱 8가지만 미친 듯이 모으세요 하면 너무 많죠? 특히 숫자 1부터 4까지 조금 작은 숫자, 딱 3가지, 딱 2가지 이런 식으로 해주면 조금 더 명확하게 들릴 수 있고요. 두 번째, 썸네일 글자 수 너무 길게 하면은 하나도 안 보여요. 그래서 30자 이하를 추천드리고 최대한 중요한 키워드는 색깔 강조를 하고 조사는 안 보이게 해서 딱 봐야 되는 게 직관적으로 보일 수 있도록 해주는 게 기본입니다. 이걸 한다고 떡상하는 게 아니라 이것도 안 하면 떡상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물 얼굴이 드러나면 조금 더 일반적으로 신뢰감이 높은데요. 뭐 그 주제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이 얼굴이 드러날 때는 반드시 표정이 있어야 돼요. 아무 표정 없이 무표정으로 제가 이렇게 하고 있는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클릭하실까요? 그냥 저 사람이 있는 거지 내가 얼굴이 차은우가 아니고 내가 얼굴이 카리나가 아니면은 내가 무표정하고 이러고 있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고 그 아까운 썸네일 공간 하나만 날린 거예요. 그 썸네일을 되게 야무지게 엄청 소중한 공간이라고 생각하고 야무지게 전략적으로 사용해야 돼요. 그래서 표정을 넣을 때도 극단적인 표정을 넣어줘야지 그 썸네일에 들어간 의미가 있겠죠. 울거나 크게 웃거나 아니면 내 얼굴이 차은우거나 이렇게 되지 않는 이상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그 썸네일에 무언가를 넣었을 때 그 공간에 차지할 만한 가치가 있나 라고 생각을 하고 항상 썸네일을 전략적으로 기획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게 사람들이 항상 무슨 컨텐츠를 만들지? 무슨 내용을 만들지? 원고를 뭘 쓰지? 이거부터 기획해요. 뭔가 주제가 있으면 거기 1, 2, 3에 뭘 넣지부터 기획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순서가 바뀌었어요. 우리가 유튜브 알고리즘의 간택을 받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뭐예요? 썸네일과 제목이에요. 그러면은 우린 기획할 때 어떻게 떡상할 만한 썸네일과 제목을 만들지 세팅을 해놓고 그거에 맞춰서 내용을 짜야죠. 이게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그래서 썸네일을 어떤 식으로 하면 사람들이 보겠다. 이 주제를 이렇게 하면은 내가 되게 좁은 주제인데 이렇게 넓힐 수 있겠네. 예를 들면 저는 아나운서 준비생 대상으로 사업을 맨 처음엔 했지만 너무 표본이 작았어요. 근데 애 같은 말투가 고민인 모든 사람들 이렇게 키워드를 넓혀버리니까요. 조회수가 82만 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컨텐츠보다 썸네일을 일단 먼저 생각하고 그 썸네일에 무슨 키워드로 어떻게 클릭하게 만들고 후킹하게 만들 것인가 이걸 고민해 주셔야 됩니다. 썸네일이란 예선을 통과해야지 컨텐츠 내용을 보고 본선을 통과하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유튜브 보셨으면 대부분 이런 생각하실 거예요. 조회수 엄청 높은데 썸네일은 되게 기대 만빵하고 들어갔는데 뭐 생각보다 뻔한 내용이네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썸네일이 좋으면 조금 내용이 평이해도 떡상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그만큼 썸네일이 중요하다는 거. 그러니까 기획할 때 썸네일 먼저 해야 된다는 거. 이게 제 흑역사인데 제 예전 영상이에요. 하나는 아나운서 준비 2년 전 영상 다시 봤습니다. 궁금한가요? 안 궁금해요. 아무도 안 궁금해. 내가 뭐 다시 보든 말든 나의 찐팬이면 궁금할 수 있겠지만 대부분 안 궁금해요. 근데 이건 조회수가 몇천 회밖에 안 나왔거든요. 근데 이 오른쪽은 50만 뷰 나왔어요. 아나운서 준비 1년간 변화 과정. 왜 다를까요? 일단 이 비포 애프터 사진부터가 다르죠. 그래서 보고 싶어요. 아나운서 준비엔 관심 없고 나라는 사람도 처음 보지만 뭐야 아나운서 준비하면 이렇게 바뀔 수 있어? 짱 신기하네?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아나운서 준비 1년간 변화 과정이라는 말 자체가 이것보단 훨씬 더 뭔가 일반인들도 봐야 될 포인트가 되죠. 그리고 뭐 이런 시각적인 후킹은 당연하고 나중에 50만 됐을 땐 저 50만 붙였어요. 저런 거 붙여져 있으면 사람들이 뭐야 사람들이 다들 보는 영상인가 보다 하고 흥미롭게 보게 되죠. 이런 거예요. 아무런 생각 없이 썸네일을 만들었을 때 이렇게 되는 거고
전략을 하고 고민을 하고 만들었을 땐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도 똑같은 영상인데 이런 식으로 썸네일 만들었으면 절대 떡상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이유는 표본이 너무 적었고 1년 동안 급변을 하고 뭐 이런 썸네일 비포 애프터 이런 게 있어야지 후킹이 되고, 그리고 제목 첫 글자가, 이거 앞으로 넘길 수가 있나요? 제목 첫 글자가 셀프 피드백 방법이에요. 유튜브에서는 이 앞에 있는 제목 위주로 키워드를 많이 잡거든요. 근데 셀프 피드백 방법, 이거 누구한테 영상을 뿌려줘야 되는지 유튜브는 몰라요. 근데 여긴 딱 나오죠. 아나운서 준비 1년 하면 얼마나 늘어? 그래서 키워드도 넣었어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뿌려줘야 될지, 나의 1차 시청자가 누가 될지, 예선 통과는 어디서 시험을 볼지가 정해지는 건데, 예선 통과를 셀프 피드백 방법으로 해놓으면 이상한 곳에서 내가 시험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한 중간 정도 조회수가 나왔던 영상인데 5만 뷰 정도 나왔거든요. 더 넓은 표본으로 바꿀 걸 후회가 됩니다. 10분 만에 목소리 바꾸는 법. 뭐 나쁘지 않을 수 있는데 목소리를 내가 굳이 바꿔야 되나? 싶지 않아요? 사람들이 대부분? 여기 있는 분들이 과연 이걸 클릭하실까요? 대부분 안 하실 거예요. 나 지금 쉬려고 유튜브 보는데 내가 10분 만에 목소리를 바꿔야 될까 싶을 거예요. 근데 목소리를 바꿔야 되는 이유를 저라면은 지금이라면 조금 더 넓게 잡았을 것 같아요. 첫인상을 바꾸고 싶은 이런 쪽으로 키워드를 잡았다면 목소리가 고민이지 않아도 그냥 사람들이 첫인상을 바꾸고 싶어서 조금 더 넓은 표본으로 접근을 할 수 있었겠죠. 그래서 이 제목은 알고리즘 할 때 나 1차 예선 어디서 볼 거야? 1차 예선을 아나운서 준비생들 대상으로 볼 거야? 아니면은 취준생 아무나한테 볼 거야? 이런 걸 정해주기 때문에 내가 누구를 대상으로 예선을 통과할지가 훨씬 더 나의 유튜브 알고리즘에 유리하게 만들어줄 수 있겠죠? 제목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 채널은 이런 내용이고 이 컨텐츠는 이런 내용이고 이 키워드에 관심 있는 사람들 그쪽 알고리즘에 띄워줘. 나 거기서 시험 볼게. 이렇게 플레이그라운드를 딱 깔아주는 거죠. 그래서 클릭할 확률이 높은 사람들한테 뿌려야 돼요. 그냥 아무나 보면은 안 보겠죠. 축구에 관심 있는 사람들한테 아나운서 어쩌고 저쩌고 하면은 안 보겠죠. 아무리 좋은 컨텐츠라도. 그러니까 노출 클릭률이 높일 수 있도록 제목도 딱 알고리즘한테 이걸 어디에 뿌릴지 명확히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좋은 제목 안내자의 조건 4가지인데요. 이것도 아까처럼 그냥 팁입니다. 이 정도는 그냥 상식으로 알고 있으면 좋아요. 첫 번째, 키워드는 최대한 앞으로 중요한 걸 앞에 넣어주세요. 약간 바뀔 수는 있겠지만 너무 뒤에 가 있으면 그 키워드를 인식 못할 때가 많아요. 그리고 너무 제목이 길면, 제가 예전에 좀 그랬는데 키워드를 너무 많이 넣고 너무 욕심부려서 긴 제목을 넣으면은 이걸 어디다 뿌리라는 거야? 이게 그래서 무슨 영상인 거야? 를 유튜브가 파악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유튜브가 딱 알고리즘이 저 사람한테 뿌려야겠구나 를 인식할 수 있게 해줘야 돼요. 세 번째, 해답이 되는 키워드 숨기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런 거예요. 어떤 비밀이 있어. 어떤 비밀 3가지를 공개할게요. 라고 해놓고 그 비밀이 뭔지가 제목에 다 써있어. 그럼 클릭하고 싶을까요? 제가 예전에 키움증권 앵커 했을 때 올해 떡상하는 종목 3개라고 했는데 제목에 엔비디아, 애플 이렇게 다 써있어요. 안 궁금해지죠? 해답이 되는 키워드는 숨겨야 돼요. 썸네일에서 아무리 열심히 후킹해놓고 제목에 정답이 있으면 들어올 이유를 반감시키겠죠? 그리고 만약에 해답이 되는 키워드 엔비디아 얘기할 건데 그것 때문에 엔비디아를 제목에 안 넣으면 알고리즘이 엔비디아 관심 있는 사람한테 안 뿌려주면 어떡해요? 태그 활용해주면 됩니다. 그럴 때 태그는 사람들 눈엔 보이진 않지만 알고리즘은 이걸 인식하고 그쪽으로 알고리즘을 돌아갈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거 제가 키움증권에서 강연할 때 했던 건데 시간이 없으니까 하나만 보고 할게요. 예를 들면 이거예요. 일단 제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대부분 이제 뭐가 잘못됐는지 아실 거예요. 여기 너무 열심히 들어주고 계신데 하나만 잘못된 거 꼽아볼까요? 잘 모르겠어요? 한번 열심히 적어주시고 계신데 뭐가 잘못됐을까요? 애플이라는 키워드를 보여주는 점. 그것도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라면은 일단 첫 번째, 이 아나운서분 너무 예쁘시지만 표정이 그냥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이럴 거면 사람의 얼굴을 왜 넣는 거야? 엄청 이 현장 열기에 놀랐거나 그런 것들이 있어야겠죠? 여기 핫이라는 말이 여러분들 끌려요? 핫하대 전혀 끌리지 않죠. 저는 안 끌려요. 현장 열기 후끈후끈도 안 끌려요. 예를 들면 저라면 소름 돋는 역대급 이런 조금 더 후킹한 말들을 넣었을 것 같아요. 근데 핫하다, 후끈후끈하다, 현장 열기, 그리고 심지어 핫도 핫 3번이나 나오는데 이게 의미가 하나도 없는 것들이 반복되고 있어요. 이 아까운 썸네일과 제목을 우리 시청자를 끌어들일 수 있는 나의 아까운 기회와 칸을 엿다가 쓰고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수정해줘야 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핫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차라리 그럼 숫자를 얘기해서 뭔가 몇만 명이 뭐 대기한 뭐 이렇게 하던가. 각종 이슈가 궁금한가요? 안 궁금하죠. 그리고 표정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핫도 무의미하게 반복되고 있죠. 우리가 적어도 떡상하는 콘텐츠를 한 번에 만들 수는 없지만 이렇게 무의미하고 절대 하면 안 되는 것들은 지양해야겠죠? 그래야지 확률을 높일 수 있고 헛고생을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당장 적용할 거는 원래 이거 제가 강의할 때 A/B 테스트를 하라고 했던 게 썸네일 3개 만들어 놓고 너무 노출 클릭률이 안 높거나 하면은 썸네일 바꾸라고 했어요. 근데 요즘 유튜브에 최신 기능으로 뭐가 들어왔는지 아세요? 알아서 테스트를 해서 썸네일 3개 올려주고 테스트 돌려서 제일 노출 클릭률 높은 걸로 이제 자동으로 바꿔줘요. 너무 좋지 않나요? 무조건 활용하셔야죠. 그러니까 썸네일 이제 무조건 3개 만들어서 내가 헷갈리는 이게 더 매력적일까 저게 매력적일까 이런 거 고민될 때 뭐 구도만 바꾸지 마시고 키워드 같은 거 조금씩 바꿔서 3개 다 테스트를 해보세요. 그리고 그게 이거 하나에만 좋은 게 아니고요. 그거 실험을 하다 보면 이게 더 먹히는구나 라는 감이 내가 잡혀요. 그래서 다음 컨텐츠 만들 때 더 잘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A/B 테스트 이제 3개나 되니까 3개 다 테스트해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시청 지속 시간 10초가 가장 중요하고 또 10초, 30초 이렇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시간이 없어서 말이 조금 빠르더라도 양해 부탁드릴게요. 조회수 47만에 나온 거랑 1천에 나온 거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여기서는 들어오자마자 이만큼 나갔어요. 33%. 근데 이게 대부분이래요. 대부분의 컨텐츠가 그렇고 47만에 나온 거는 여기까지밖에 안 떨어졌어요. 평균적으로 여기까지 떨어지는데 초반 10초에서 여기까지 봤다는 거예요, 대부분.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거랑 시청 지속 시간의 퍼센트가 하나는 9%고 하나는 33%예요. 이런 영상들이 떡상을 하는 거죠. 근데 저도 하다 보면은 이번에 시청 지속 시간 왜 이렇게 좋아? 너무 좋은데 왜 떡상 안 해? 답답할 때가 있어요. 그러고 나서 갑자기 사장되어 있다가 1년 뒤에 떡상한 것도 있고요. 그게 아니더라도 이번엔 아쉽지만 이런 거 다 만족시켰는데 떡상 못했어. 그래도 내가 이 실력으로 10번 도전하면 하나는 성공해요. 근데 이 오른쪽 실력으로 10개 만들어봤자 의미가 없다는 거죠. 10초의 법칙, 10초 안에 이 영상을 끝까지 봐야 될 이유를 설득할 수 있는가? 끝까지까지 아니라도 반이라도 볼 수 있게 설득해야지 나가지 않게 해줘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예를 들면 있을 수 있어요. 요즘 조금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져서 조금 피로도를 느낄 수 있어서 조금 더 소프트하게 풀기도 하는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이 훨씬 아무 말도 안 하고 연관 없는 말 하는 것보단 나아요. 이런 거 예상하고 왔죠? 오늘 비밀 이것일 줄 알았죠? 근데 아니에요. 이런 반박.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거, 기대한 것과 다르다는 걸 알려주면서 반전해 주거나 아니면 딱 자극적인 부분들 하이라이트해서 삐 처리하는 거 뭔지 아시죠? 그런 거 하고 그리고 아니면은 제가 오늘 처음 강의할 때 했던 것처럼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갓 대학을 졸업한 사업 2개를 하고 있는 대학생 갓 졸업자 25살입니다. 하면 아무도 안 들었겠죠? 하지만 나는 이런 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부끄럽지만 매출은 얼마고 이런 얘기를 하고 권위부여를 해야지 사람들이 듣죠. 그래서 부끄럽지만 그거 지금 부끄러워하면 안 되겠죠? 유튜브에서는 권위부여 해야 돼요. 왜냐면 듣게 만들어야 되니까. 최악은 나만 궁금한 이야기. 제가 키움증권 할 때 거기서 뭐 하냐면 날씨 얘기하고 오늘 오는데 뭐 드셨어요? 뭐 어제 주말에 뭐 하셨어요? 오늘 요즘 채널이 뭐 잘 되더라고요. 이런 얘기 하나도 안 궁금해요, 시청자들은. 그런 거 하지 마세요. 하더라도 뒤에서 하세요. 시청 지속 시간 처음에 제일 중요한데 이런 얘기하면은 다 날아가요. 그리고 저는 기본적으로 썸네일은 자극적이게, 내용은 담백하게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사실 썸네일 자극적이게 하면 가끔 악플이 달릴 수 있어요. 근데 아무도 무관심한 것보단 악플이 달리는 게 낫죠. 그리고 썸네일도 자극적인데 내용도 터무니없이 자극적이야. 그럼 그냥 그건 안 좋은 콘텐츠인 거고 사람들이 떠나가지만 썸네일이 후킹해서 들어왔는데 내용이 너무 감명 깊어. 그럼 그게 과연 나쁜 콘텐츠로 남을까요? 아니죠. 보는 사람들은 늘리고 감명 깊어하는 사람들도 늘리고 이렇게 저는 최대한 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 다음은 이미 증명된 컨텐츠 활용법이에요. 유튜브가 레드오션이다 이런 얘기 많은데요. 저는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컨텐츠를 올렸기 때문에 힌트가 너무 많고 정답지가 너무 많다고 생각해요. 자꾸 우리가 맨땅에 헤딩하듯이 무에서 유를, 제로 투 원을 창조해야 된다는 부담감을 갖고 계신데 이미 정답지가 널렸어요. 뭐예요? 내가 관심 있는 주제에서 떡상한 채널들, 떡상한 영상들이 이미 유튜브에서 찾으면 다 나온다고요. 그거 왜 떡상했는지 생각해보면 되잖아요.
안 그래요? 그래서 그걸 한번 생각해 볼 거예요. 저는 그걸 유니콘 컨텐츠라고 부르는데요. 예를 들어 제가 이거 구독자 600명을 또 올렸는데 조회수가 47만 회가 나왔죠. 이런 걸 우리는 유니콘 컨텐츠라고 해요. 원래 구독자가 100만 명인 사람이 조회수 47만 회 나온 거는 그거는 그냥 구독자들이 본 거니까 유니콘 컨텐츠가 아니고요. 구독자 수에 비해서 조회수가 훨씬 높게 터진 거. 그거는 기존 팬들이 아니라 누가 봐도 뜰 수밖에 없는 영상인 이유가 있으니까 뜬 거죠. 그걸 분석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 앞에 이거 변화 과정 올린 다음에 아나운서 준비판에서 다들 자꾸 이 변화 과정을 올리는 게 유행이 돼가지고 비슷한 게 나왔는데요. 이걸 그래도 따라하면 어떤 효과가 있었냐면 다 198회, 496회 조회수가 이런데 제 거 따라해서 똑같이 한 거 4,000회 나왔어요. 그쵸? 제가 봤을 땐 이런 썸네일이나 이런 제목이나 이런 것들이 좀 아쉬움이 있어서 더 떡상을 못한 것 같은데 어쨌든 다른 것보다는 훨씬 잘 나오잖아요. 그쵸? 그리고 다른 것도 볼까요? 여기도 아나운서 준비 1년간 변화 조회수 10,000회 나왔죠? 나머지 것들 어때요? 조회수 763만에 556회 이러는데 이거 따라하면 10,000회 나왔어요. 그래서 뭐 제 입장에서는 내 거 따라했네 라는 게 느껴지지만 뭐 이게 뭐 저작권이 있고 막 제 걸 똑같이 다 가져간 거 그런 거 아니고 아 사람들이 아나운서 준비가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걸 궁금해하구나 그럼 그걸 나의 스타일로 풀어야겠다 뭐 그 정도까지는 뭐 저작권에 크게 위배되거나 뭐 도덕적으로 너무 잘못했다던가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물론 너무 똑같이 따라하면 안 되겠죠. 저희는 여러분들한테 똑같이 베끼세요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건 본인의 선에서 도덕적으로 어느 정도 조절을 해주시고요. 또 다른 예시를 볼게요. 이것들도 원래 큰 채널이라 조회수가 잘 나오는데 그래도 다른 거는 6만회, 39만회, 10만회에다가 123만회가 나온 게 있거든요. 얘는 그럼 이 채널의 유니콘 영상이죠. 이 유니콘 영상 가난한 사람의 뇌, 충격적 부자의 뇌 하고 뇌 이렇게 비포 애프터로 만들어줬어요. 이게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는 썸네일인가 보다라고 이 채널 하는 오빠가 분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적용을 하면은 다른 건 다 3,000회, 6,000회인데 그래도 3.5만 회 나왔죠. 뭐가 비슷한 건지 아시겠죠? 주제는 다른데 사람들이 저런 썸네일이 있으면 되게 후킹하다고 생각하는구나를 자기 스타일대로 풀어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렇다고 123만 회가 나오진 않아도 3.5만 회는 나온다고요. 3,000회가 나오다가. 그 다음에 이것도 볼게요. 이거 한때 엄청 유행한 건데 다른 것들 조회수가 그래도 높지만 비교적 낮다가 163만의 유니콘 영상 돈 없고 인맥 없으면 딱 두 가지만 미친 듯이 하세요. 이게 좀 밈처럼 유행을 했었는데요. 그러면 여기 밑에 채널 9.5천회 이렇게 조회수 나오다가 또 잘 된 거 어디 있어요? 32만회 백 없고 돈 없으면 이 5가지만 주거로 하세요. 이거 따라한 거죠. 근데 사람들이 이때 이게 먹혔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잘 된 것들 내 스타일대로 풀어오면 돼요. 똑같은 얘기를 내용에서 하면 안 되겠지만 나의 스타일대로 승화를 시켜서 잘 된 포인트나 단어들은 내가 충분히 활용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거 전혀 관계자 아니고 전혀 전 한 푼도 받는 거 없는데 개인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홈페이지 소개해 드리는 겁니다. 뷰트랩이라는 홈페이지고요. 저에게 하나도 돈 떨어지는 거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마 유료긴 한데 무료로도 체험을 몇 번 할 수 있어요. 이게 떡상한 유니콘 영상을 찾기 위한 프로그램이에요. 유니콘 영상 좋은 건 알겠는데 찾기가 너무 힘들어 하실 수 있잖아요. 여기서 내 키워드를 검색하면은 이 기여도 성과도 순으로 보시면은 이게 뭔 말이냐면은 구독자 수는 낮았을 때 조회수가 빵 터지거나 구독자 수를 크게 올려준 그런 기여도와 성과도가 높은 순으로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사업에서 하고 싶은 키워드가 있으면 여기 들어가서 저 같은 경우엔 검색해서 기여도 성과도 높은 거 보고 왜 높을까 고민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분석을 하면서 어떻게 내 사업에 적용할지 유니콘 컨텐츠 발굴은 이런 방식으로 하시는 걸 저는 진행을 하고 있고 이걸 이용하지 않더라도 유튜브에서 충분히 요즘 찾아볼 수 있죠? 그냥 내 키워드 적어놓고 조회수 잘 나왔네? 근데 구독자 수가 원래 높잖아? 그럼 버려. 근데 조회수 잘 나왔네? 구독자 수가 낮네? 이러면은 이런 것들을 유니콘 컨텐츠로 다 모아두시고 왜 그게 잘 나왔을까? 왜 클릭을 많이 했을까를 분석하시는 거죠. 썸네일이랑 앞에 30초까지. 그래서 뭐 이런 것들 굿 둘 다 뜨잖아요. 이런 것들이 바로 떡상하는 유튜브 영상이니까 이런 것들을 한번 분석을 해서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카이빙해서 썸네일, 후킹 멘트, 그리고 첫 10초는 무슨 말을 했길래 잘 됐지? 구성이 어떻지? 이런 것들 분석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몇 개 아카이빙을 해놨는데 뭐 이런 것들도 좀 이제 트렌드가 그때마다 달라요. 그래서 이거 약간 한물 같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단 이거라도 하는 게 나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아카이빙은 각자 해보시면 되는데 예를 들면 저는 이런 식으로 아카이빙을 했습니다. 이런 것도 여자들의 99%가 모르는 하면은 좀 뻔해서 안 보거든요. 그게 말이 의미가 없어요. 근데 93%가 모르는 하면 뭔가 정확해 보여서 조금 더 클릭률이 높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는 내가 아카이빙 해보고 테스트 해보지 않으면은 모르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 한번 적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유니콘 영상 제대로 활용하기 위한 팁도 있는데요. 이것도 그냥 하나의 팁으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내가 따라한 영상이 아직 알고리즘이 불타고 있을 때가 있고 사장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불타고 있을 때 그 영상을 본 사람한테 알고리즘은 어때요? 그거랑 비슷한 영상을 또 보라고 추천해 줄 거예요. 그럼 어떻겠어요? 그 영상에 내가 추천될 수 있게 붙으려고 해야죠. 그러면은 저 영상이 떡상한 건데 나도 비슷한 영상으로 분류돼서 그냥 같이 떡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대로 활용하려면 그 추천 영상으로 붙을 수 있게 이 영상이랑 이 영상은 비슷한 시청자한테 추천해주면은 잘 맞는 연관된 영상이야 라는 걸 인지시켜 줄 수 있게 해야 돼요. 어떻게? 앞글자 법칙이라고 이것도 100%는 아니지만 그냥 하나의 팁으로 알아가시면은 그 카피하는 유니콘 영상에서 앞글자 제목 몇 개 있죠. 초반 그거 좀 그대로 비슷하게 가져가시면은 키워드가 겹치면 훨씬 더 붙을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길이가 너무 차이가 나거나 아까 떡상한 건 5분짜리인데 20분짜리 만들고 이러면 조금 안 맞을 수 있으니까 최대한 비슷하게 해주시고 이거는 길이가 최소 1분 이상 길면 조금 더 유리하다고 라고 알고리즘 쪽에서 제가 들은 바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업로드 시간 법칙인데 그 채널이 되게 잘 되는 채널이라서 내가 이 채널 구독자층을 내가 잘 가져오고 싶어. 그럼 그 카피 채널 업로드 후에 15분 후에 업로드하면은 조금 더 잘 붙는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100% 보장된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할 때 확률을 높이기 위해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간이 50분에 마치는데 48분입니다. 2분 딱 맞춰서 했는데 혹시 질문 있으신 분이 계시다면 2분을 조금 더 알차게 써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네, 강의 너무 잘 들었고요. 유니콘 콘텐츠 관련된 툴 추천이 저는 너무 좋았거든요. 네. 그래서 다른 것들은 어디서 들어봤는데 이건 제가 처음 들었어가지고 사용하신 다른 툴들도 또 있으신지 있으시면. 저는 이 뷰트랩을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이게 원래 예전에 노아 AI라고 있었다가 너무 그걸 사람들이 똑같이 카피를 해서 조금 저작권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이슈가 돼서 바뀌었는데 그거는 사실 이 홈페이지보다는 이걸 따라하는 사람이 알아서 도덕적인 문제가 없게 나의 사업에 결국에 먹칠하는 거잖아요. 따라 했을 때 문제가 되면. 그러니까 그거는 본인이 조절을 하시되 키워드는 이 툴만 저는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추가 질문이. 네네. 요즘에 핫한 키워드들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핫한 키워드, 사실 저는 핫한 키워드를 쓰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내가 닫고 싶은 고객이 좀 명확히 있는 편이기 때문에 핫한 거를 저는 하는 편은 아닌데 사업체마다 다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평상시에 릴스나 유튜브 같은 거를 로그아웃해서 로그인된 상태면은 내 알고리즘에 내가 관심 있는 것들만 뜨거든요. 그래서 로그아웃해서 아무런 알고리즘이 안 깔려있는 상태일 때 사람들은 어떤 알고리즘을 봤지? 이거를 좀 보면은 그래도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 사업체에서 가장 먹히는 키워드가 뭘까? 이걸 많이 고민하고 테스트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저는 원래는 아나운서 같이 말하는 법이었는데 너무 표본이 좁았어요. 근데 애 같은 말투 바꾸는 법 하면서 모든 표본이 확 넓혀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핫한 키워드도 좋지만 내 사업에서 가장 잘 먹히는 키워드가 뭔지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분만 혹시 질문이 더 있으시다면 받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시다면 이제 50분이 되었을 것 같으니. 네. 썸네일 같은 경우 황당하게 보일 때가 있거든요. 네. 부자가 되는 법 무슨 거 내가 이 사람이 부자인지 모르잖아요. 네. 부자가 아닌 사람이 부자가 되는 법 해서 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중요하지 않나요? 너무 뭐 썸네일을 잘 썼다 하시면은 내가 그 사람을 보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뭔가 그 타당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얘기하는 거예요. 그쵸. 근데 그 사람이 누군지는 일단 보기 전까진 모르잖아요. 그래서 일단 들어왔을 때
내가 부자인 걸 증명할 수 있으면은 그 시청 지속 시간을 가져갈 수 있는 거고, 아 뭐야 들어봤는데 얘 부자 아니네? 그럼 싫어요 같은 것들이 달리고 사람들이 빨리 이탈하면서 이 채널은 유튜브에서 건강한 채널로 보지 않고 추천을 점점 안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책임질 수 있는 말을 하면 돼요. 썸네일 자극적으로 하는 것까지는 오케이. 근데 그 자극적인 키워드를 내가 책임질 수 있는가, 거짓말이 아닌가, 이것만 확인되면은 시청 지속 시간이나 좋아요, 싫어요 대비를 했을 때 충분히 증명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럼 오늘 50분까지 되어서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